안녕하세요, 나오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의 노동절인데 남들보다 하루 먼저 연휴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조금 적은 타이밍을 노려서 이케아와 화원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케아에 간 가장 큰 목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케아 철제 선반의 온실대용 커버를 사기 위해서였는데요. 인터넷에서는 분명 재고가 있었는데 막상 매장에 갔더니 재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사지 못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사왔습니다. 사실 화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식물들을 반수경으로 키우고 또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구멍 뚫린 화분에 식물을 심고 이 식물을 앉혀놓을 구멍이 없는 화분을 찾다 보니 이케아가 확실히 저렴하고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케아에 간 김에 여러 가지 구멍 없는 화분들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영향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지 이케아에도 그렇게 재고가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간 많은 종류의 화분이 실제로는 없거나 수량이 아주 적게 남아있는 상태였고 저는 그 중에서 제가 필요한 2가지 사이즈의 화분들을 위주로 골라왔습니다. 반수경에 사용하고 있는 내부 화분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투명하고 길쭉한 구멍이 있는 화분입니다. 만지면 충분히 구부러질 정도로 말랑말랑하고 지름은 5인치였으니까 12cm에서 13cm 정도 되는 화분이에요. 그리고 이보다 작은 이 화분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화분은 4인치, 그러니까 10cm 지름의 화분이고 검정색 플라스틱이고 이 아이도 이렇게 누르면 말랑말랑한데 이 윗부분이 좀 단단해서 이 투명한 화분보다는 조금 더 힘이 있는 느낌이 나요. 두 화분 다 쓰기에는 무리가 없고 아쉬운 점도 없어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 4인치, 5인치의 이 내부 화분을 물을 담아서 앉혀놓을 외부 화분을 저는 주로 구매를 해왔고요. 5인치 화분은 한 가지만 구매했기 때문에 5인치 화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화분입니다. 사실 이 화분은 제가 예전에도 쓴 적이 있어요. 저희 첫 반수경 영상에서 필로덴드론 코다텀 그린을 이 화분에 심었고요. 이게 가격이 2불밖에 안 해요. 소재는 플라스틱이지만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아지는 대신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깎이는 디자인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귀엽게 보여서 저는 이 화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화분을 4개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4인치 화분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도자기 화분인데요. 외부는 코팅이 되어 있고 내부는 이렇게 코팅이 되지 않은 거칠거칠한 면의 도자기입니다. 이렇게 내부 화분을 안에 넣어서 사용할 거고요. 이 화분이 이만큼 바깥으로 보이는데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면 이 정도 튀어나오는 건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화분을 골라왔고 이 화분은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화분입니다. 이 화분도 이렇게 그물 화분을 넣어서 쓸 거고 이 화분은 높이가 좀 높아서 쏙 들어가요. 똑같은 화분 약간 큰 사이즈를 2개를 사와서 이미 식물을 심어 놓았는데요. 이번에는 그거보다 한 사이즈 작은 이 사이즈를 3개를 구매해 왔고요. 이 화분이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 2가지 사이즈에 총 6가지 색깔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이즈는 흰색밖에 없더라고요, 재고가. 그래서 저는 흰색만 3개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철제 화분, 여러 가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화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왔고요. 마감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저렴했던 걸로 기억해요. 1불이 채 안 됐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화분을 넣어서 쓰면 되고 5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또 다른 철제 화분입니다. 구멍이 역시 없고 아래는 좁고 위는 넓은 디자인의 화분이고 이 화분은 2개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반수경을 위한 구멍 없는 화분 총 16개를 샀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화분이라기보단 화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역시 여기도 반수경으로 무언가를 심으려고 사왔고요. 흰색 반투명으로 색깔이 입혀져 있어서 보기에도 예쁘고 무언가 좀 포인트가 되는 식물을 아주 작은 걸 꽂아놓기에도 굉장히 예쁘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케아에서 산 마지막 식물 관련 상품은요, 바로 이 레카볼입니다. 제가 첫 식물 반수경 영상에서 이 레카볼을 황토볼이라고 명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파는 황토볼은 반수경에서 사용하는 레카볼이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레카볼은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코팅이 안 되어 있어요. 구멍이 송송 뚫려 있고, 그래서 공기가 더 잘 순환하고 뿌리가 숨쉬기가 쉽고 무게도 가볍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판매하는 황토볼을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표면이 아주 매끄럽고 약간 코팅이 되어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황토볼이라고 부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해외에서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레카볼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카볼도 2봉지를 사왔어요. 인터넷으로 다른 브랜드의 레카볼도 주문을 해봤는데 품질이 막 다르지는 않는데 오히려 이케아의 이 레카볼이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케아를 간 김에 레카볼을 추가로 구매를 해왔고, 한국의 이케아에서는 제가 이 레카볼을 판매하는 걸 확인을 못했어요. 홈페이지에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 포콘 하이드로볼을 입력을 하시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레카볼과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레카볼을 판매하고 있고, 커다란 봉지도 있지만 소포장을 해서 파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커다란 봉지를 사시기보다는 작은 봉지를 사서 한번 레카볼이 어떤 건지, 반수경이 어떤 건지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케아에서 나와서 방문한 화원에서 데리고 온 식물들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집에서 더 가까운 이케아가 있는데 제가 찾던 그 온실 비닐이 집에서 가까운 이케아에는 없어서 더 먼 곳까지 간 거였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거기서도 실패를 했지만 거기까지 간 김에 그 주변에 제가 다음에 한번 방문해 봐야지 하고 이렇게 구글 지도에 찍어 놓은 화원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주변을 가는 김에 화원에도 들러서 한번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구경을 하고 왔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곳이었어요. 제가 사는 도시에서 이런저런 화원들을 지금까지 한 6, 7군데는 간 것 같아요. 홈디포나 로이즈 같은 빅박스 스토어 말고 개인 화원에도 제가 여러 군데 방문을 해봤는데 확실히 이곳은 정원수가 많아요. 실외에서 키우는 나무를 많이 팔기 때문에 화원을 방문을 해도 식물들이 대부분 실외에서 키울 만한 작은 나무들, 묘목들, 그런 품목들에 주력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내 식물들은 사실 종류가 굉장히 적고 딱히 막 고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간 곳은 정원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보다 실내 식물이 많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30에서 40% 정도는 실내 식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구경할 게 굉장히 많았고 실물로 보지 못하고 맨날 인터넷으로만 보던 식물들도 오늘 이런저런 것들을 꽤 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방문했던 곳이 워낙 실외 식물들, 정원수들 중심이어서 오늘 간 곳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근데 위치가 꽤 떨어져 있고 외진 곳이라서 그렇게 쉽게 자주 가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화원이 있다는 걸 안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첫 번째 식물은 호야 켄티아나이고요. 이 식물은 사실 이름표가 아예 없었어요. 처음부터 호야라고조차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호야들이 모여있는 그 선반 같은 곳에 같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호야 켄티아나로 추정이 됩니다. 호야 와예리아이랑 호야 켄티아나가 굉장히 흡사하게 생겨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데 사람들이 애를 먹는데요. 제가 사진으로 봐도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와예리아이는 이 잎의 테두리가 짙은 색으로 거의 진녹색에서 거의 검정에 가까울 정도로 짙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해를 많이 보면 그렇게 테두리가 짙어진다. 혹은 종의 특성상 그렇게 해를 많이 받지 않아도 짙은 테두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데려온 호야에서는 테두리가 진하게 보이지는 않아서 아마 켄티아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야 켄티아나도 그냥 이파리가 완전 초록색인 경우가 있고 이거는 바리가타예요. 두 번째 식물은 이 박쥐란입니다. 베이치라는 박쥐란이고요. 흙에 심어져 있어요.
보통 박쥐라는 수태볼에 감아가지고 행잉으로 많이 키우시잖아요. 근데 저는 수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키울지 아직 좀 고민인데 그냥 화분에 키우는 박쥐란도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화분에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뽀얀 솜털이 뒤덮여 있는 사슴뿔 같은 이파리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되게 건강하고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새잎도 올라오고 있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작은 잎들도 많고 저만 자라면 아주 건강하게 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식물은 이 피스릴리 도미노입니다. 한국에서는 무늬 스파티필름 이렇게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스파티필름의 진녹색 이파리와 다르게 아주 복잡한 흰색 무늬가 나 있습니다. 꽃도 매달려 있고요. 이제 막 자라서 돌돌 말려 있는 잎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반 스파티필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스파티필름 자체가 원래 이렇게 잎이 쪼글쪼글하다 그래야 되나? 오돌도돌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질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종의 특성인 건지 아니면 얘가 어디가 아픈 건지 좀 애매하긴 해요. 보면은 모든 잎이 굉장히 오돌도돌 하거든요. 물이 없어서 그런가? 이 무늬 스파티필름을 흙을 다 털어서 레카볼에 심어줄 거고요. 그리고 절반 정도는 물에 담궈서 수경으로 키우다가 친구한테 선물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제가 데리고 오는 식물은 크게 무리가 없는 종이라면 최대한 레카볼에 옮겨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반수경이 조금 어려운 식물들은 흙에 키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순둥순둥한 애잖아요. 이런 애들은 뭐 고민도 안 하고 당연히 레카볼이고, 호야도 반수경 환경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이 호야도 반수경으로 키우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